여러분, 혹시 밤의 고요함 속에서 밀려오는 쓸쓸함에 잠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그 감정을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홀로 감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8세 전문의 이정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니어 여성분들이 삶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품어안고 자신만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 그리고 남성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소중한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활력을 넘어 온전히 나 자신을 아끼고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중장년 및 노년층 환자분들의 건강과 마음을 보살피며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따뜻한 연결과 더불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분들은 사회적 시선과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놀라운 지혜를 지니고 계시죠. 하지만 때로는 그 지혜를 드러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그 용기를 불어넣어 드리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 68세의 정숙 씨가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지내던 그녀는 선생님,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밤이 되면 마음이 허전하고 잠도 오지 않아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깊은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숙 씨 자신을 위해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그런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대화는 정숙 씨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섬세하게 보듬는 작은 실천들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망설이던 그녀였지만 몇 주가 지나자 정숙 씨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에 잠도 잘 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녀가 발견한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특별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외로움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숙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갈 3가지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실제적인 방법. 둘째,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비결. 셋째,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법. 이 모든 것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변화가 아니라 하루 단 5분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선물했나요? 혹시 지금 그 시간이 간절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저와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그 소중한 비결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어색하거나 심지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나요? 저 역시 처음 의사로서 이 주제를 환자들과 이야기할 때 미묘한 어색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은 단순히 순간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고 위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섬세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과 진솔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근 발표된 전 세계 성건강 조사에 따르면 많은 성인이 주기적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 활력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 여성들의 경우 높은 사회적 기준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아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제한적인 성교육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자기 돌봄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들은 여전히 이러한 감정은 숨겨야 한다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죠. 제 환자 중 72세의 민정 씨의 이야기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민정 씨는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데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이상하게 보일까 봐 말할 용기조차 나지 않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하루 5분이라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몸과 마음을 솔직하게 귀 기울여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민정 씨는 놀라운 변화를 전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오히려 남편과도 더 편안하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민정 씨의 이야기는 자기 만족이 자신을 이해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은 결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신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전문의로서 단언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러한 통계와 민정 씨의 사례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남녀의 활력 해소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 신체적 활력이나 즐거움은 자연히 사라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는 그러한 욕구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간 중장년 및 노년층의 건강을 보살피며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장년 여성의 신체적, 감정적 욕구에 대한 편견을 깨고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사랑하고 활력을 느끼는 법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시니어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50대에서 75세 사이의 여성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인의 활력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폐경 이후에도 활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여성의 몸은 폐경 후에도 특정 호르몬들을 계속해서 생성하며 이러한 호르몬들은 전반적인 활력과 기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심층 연구에서는 폐경 후에도 40% 이상의 여성들이 꾸준히 긍정적인 신체적, 감정적 욕구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67세의 은영 씨는 5년 전 폐경을 겪은 후 이제 내 몸은 더 이상 그런 활력과는 거리가 멀어졌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요즘도 가끔 마음이 설레는 기분이 드는데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괜찮은 건가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은영 씨,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과 활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저는 은영 씨에게 따뜻한 샤워 물줄기를 부드럽게 이용하거나 손으로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전해왔습니다. 신기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고 요즘은 거울 속 제 얼굴에 미소가 더 자주 보여요. 은영 씨는 이 자기 돌봄의 시간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 자신감은 그녀의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를 멀리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외면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의 부재, 건강 문제 또는 신체적 불편함 때문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시니어 여성들 중 일부가 특정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친밀한 관계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만족이 이러한 어려움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넘어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만족은 파트너가 없어도 오롯이 자신만의 속도와 편안함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을 사랑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결코 활력을 막는 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60대, 70대, 심지어 그 이후에도 사랑과 기쁨을 충분히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영 씨처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몸을 존중하며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활력의 리듬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한쪽은 여전히 마음이 설레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다른 쪽은 그 마음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그 간극이 어색하거나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중장년 및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감정적 활력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며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부 관계의 깊은 균형을 찾는 핵심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녀의 활력 변화 양상을 살펴보며 서로를 더욱 따뜻하게 이해하는 법을 함께 배워볼까요? 일반적으로 남성은 젊은 시절의 활력이 가장 강렬하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호르몬 변화와 함께 친밀한 활동의 빈도나 강도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여성은 30대 후반에서 40대에 이르러 더욱 활발한 시기를 맞이하며 정서적, 신체적 지지가 충분하다면 60대 심지어 70대 이후에도 이러한 활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긍정적인 활력을 느끼며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때때로 부부 사이에 미묘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0대 후반에 이르러 친밀한 관심이 줄어드는 동안 아내는 50대 초반에 여전히 활발한 욕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활력의 타이밍 차이는 부부 사이의 오해나 정서적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0세의 경숙 씨 부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경숙 씨는 남편은 이제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마음이 움직이는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분은 75세로 건강 문제나 피로감 때문에 친밀한 활동에 소극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숙 씨에게 먼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숙 씨,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오히려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경숙 씨에게 자기 만족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동시에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솔직하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경숙 씨는 선생님, 남편이 저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손잡고 산책하거나 서로 포옹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어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숙 씨는 자기 만족을 통해 마음의 여유와 자신감을 찾았고 남편도 아내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비록 친밀한 관계의 빈도는 줄었을지라도 서로의 따뜻하고 깊은 유대감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숙 씨 부부의 이야기는 부부간 활력의 차이가 결코 문제점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차이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자와 솔직하게 나누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최근 한 부부 건강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활력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여성일수록 부부 관계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 활력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차이를 비난하거나 숨기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각자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욕구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을 돌보고 사회생활에 몰두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의식, 그 짧은 순간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난 30년간 중장년 및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여성에게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자기 돌봄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오늘 제 환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자기 만족 방식과 그 따뜻한 가능성을 자세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어색하거나 심지어 부끄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 환자분들이 이 자기 돌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얻는 모습을 목격해왔습니다. 자기 만족은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니어 여성 건강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들 중 상당수가 자기 만족을 통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샤워기 물줄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65세의 유순 씨는 배우자와 사별 후 깊은 외로움에 잠겨 있었는데 따뜻한 샤워기 물줄기의 강도를 부드럽게 조절하며 몸의 편안함에 집중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샤워하는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됐어요. 몸과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편안해져요. 라고 전했습니다. 둘째, 부드러운 손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60세의 미경 씨는 폐경 후에도 가끔 느껴지는 따뜻하고 설레는 감각에 당황했는데 자신의 손으로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 감각을 탐색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제 몸이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밤에 잠도 훨씬 더 잘 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긍정적이고 여성 친화적인 성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국내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들 중 일부가 성인 콘텐츠를 시청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욕구를 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62세의 선희 씨는 여성의 관점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찾아보며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고 이게 이렇게 유익하고 즐거울 줄 몰랐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을 얻었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70세의 정희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잊고 살다가 안전한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을 추천받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제 몸을 온전히 사랑하고 아끼게 됐어요. 이렇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니 놀라워요. 라며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로맨스 소설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8세의 현자 씨는 로맨스 소설을 읽으며 상상 속에서 따뜻한 설렘과 만족감을 찾았고 책을 읽다 보니 마음이 두근거리고 젊었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라고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법은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방식을 찾고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소중한 선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 환자분들이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깊은 기쁨과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고요하고 따뜻한 시간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을 보살피고 사회생활에 힘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의식, 그 짧고 소중한 순간이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난 30년간 중장년 및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만족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오늘 그 시간을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자기 만족 루틴과 자신만의 활력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기 만족을 단순히 순간적인 행위로만 생각한다면 그 안에 담긴 깊은 가치와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자기 만족을 자신을 위한 하나의 의식,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처럼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환자 68세의 은혜 씨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줍니다. 배우자를 잃고 깊은 외로움에 잠겨있던 은혜 씨에게 저는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한 소중한 선물로 여겨보는 겁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은혜 씨는 조용한 방에 은은한 촛불을 켜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며 자신만의 자기 만족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시간이 저를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줘요. 촛불을 바라보고 음악을 들으며 제 자신을 어루만지는 순간 세상이 전과는 다르게 아름답게 보여요. 은혜 씨는 자기 만족을 통해 단순히 신체적 욕구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시간은 그녀의 일상에 따뜻한 빛을 더했으며 그녀를 짓누르던 외로움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 씨처럼 자기 만족 루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현실적입니다.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가족들이 잠든 후에 조용한 침실이나 편안한 욕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시니어 건강조사에 따르면 자신만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기 만족을 하는 여성들은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훨씬 더 크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둘째, 자신을 위한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샤워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을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셋째, 호흡과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자기 만족은 단순히 신체적인 자극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깊게 숨을 쉬면서 몸의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도파민, 옥시토신, 멜라토닌과 같은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들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함과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만족 시 의도적으로 깊은 호흡을 병행한 사람들은 긴장 해소 효과를 더욱 높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을까? 와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경력의 전문의로서 단언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고 돌보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이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70세의 순자 씨는 처음 자기 만족 루틴을 시작하며 내심 부끄러워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젠 이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를 스스로 비판하지 않으니 마음이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루틴을 만들 때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나 좋아하는 향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 같은 작은 도구들을 활용하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은 단순히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깊은 성찰과 위로의 의식입니다. 은혜 씨, 순자 씨, 유순 씨처럼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나고 온전히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로움을 따뜻하게 녹이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소중한 여정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도 사회의 시선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30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것은 작은 용기와 실천이 우리 삶을 얼마나 따뜻하고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68세 은혜 씨가 조용한 방에 촛불을 켜고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찾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세 순자 씨는 이제야 저를 온전히 사랑하게 됐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고 71세 영숙 씨는 배우자와 솔직한 마음을 나누며 더욱 당당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루 5분, 자신을 위한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깊이 존중하고 보듬는 따뜻한 의식입니다. 따뜻한 샤워기 물줄기, 부드럽게 쓰다듬는 손길, 마음을 울리는 좋아하는 소설 한 페이지, 혹은 고요한 음악 속에서 보내는 10분.
이 작고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 외로움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여성의 특정 욕구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당당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한 사회적 편견 또한 서서히 변화할 것입니다. 66세 현주 씨가 깊은 잠을 자고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한 것처럼 67세 미영 씨가 거울 속 자신의 미소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부끄러움 대신 용기를, 망설임 대신 따뜻한 마음을 선택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단 5분만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방문을 잠그고 좋아하는 향초를 켜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을 틀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보세요. 혹시 그 시간이 어색하거나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오늘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야. 그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밝은 미소는 85세인 저에게도 큰 활력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만족은 결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당당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회가 무엇이라 말하든 여러분의 행복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백세 노하우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며 활력 넘치는 노년을 만들어 갈까요? 저 이정자는 언제나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